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탐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야 돼요? 잘 가야 돼요. 잘. 아주 잘. 그죠? 잘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잘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그 성적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높은 데를 가는 거를 의미하죠. 그죠? 무턱대고 그냥 내가 성적은 바닥인다,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진 성적에 대해서 이걸 이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요. 그냥 비단 동아시아사나 한국사나 세계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탐 과목 10과목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을 해드리면서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여러분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정말.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 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고3 때 선택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어떤 자세한 설명도 듣지 않은 채 그냥 친구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한지 많이 한대. 3은 많이 한대. 3은 내 친구 하니까 같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사탐 과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듣지 못한 상태로 너무 무지하게 그냥 가고 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런 과정을 선택을 할 때는요. 기준이 딱 하나예요. 내가 그냥 끌리는 거,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이 정도를 가지고서 사탐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요. 사실상 사탐 과목은 전략적 과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언어나 술이나 외국어, 이제는 국어, 영어, 수학으로 바뀌었죠. 이런 과목들은요. 정말 자기 실력을 충실히 반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과목들은요. 워낙에 많은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것이 좀 통하지 않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물론 지금은 A형, B형이 나뉘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전략적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탐 과목은요.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합니다. 공부를 똑같이 잘하는 학생이에요. 두 과목을 봤어요. 근데 이 두 과목이요. 똑같이 자기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얻는 결과는 달라요. 어떤 거는 표준표차가 좀 극심하게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과목은 내가 100분위가 좀 뚝 떨어진다거나 어떤 과목은 표준 점수가 너무 잘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결과가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를 예측하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택 과목의 기준 이거 한 2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죠.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 이거가 아마 가장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나한테 정말 맞는 거 찾기 위해서는요. 각 과목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각 과목의 특성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CC는요. 지난번에 개정 수능에 대한 사탐 가이드, 그 가이드의 2탄으로서요. 그것보다 더욱더 심화되어 있는 측면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난번에 이건 보여드렸던 거예요. 일반 사회 영역 과목 변화인데요. 사회 문화와 경제, 자 이런 것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그냥 가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육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법과 정치, 자 정치와 법과 사회라는 두 과목이요. 통합되었어요. 합쳐져서 법과 정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라는 과목은요. 나뉘었습니다. 나뉘어서 윤리와 사상 그리고 생활과 윤리 이 두 과목으로 나뉘게 되었죠. 그러면 이 과목들은요. 전반적으로 일반 사회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들인데요. 이 과목들은 과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과목이 되게 많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 비타도요. 일반 사회 영역에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사회문화라고 하는 이 과목 자체가 선택자가 거의 이번 수능도 그랬어요. 선택자가 전 문과생들 중에서 65% 이상을 육박하는 상당히 많은 선택자를 거느리고 있는 이런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과목이 많은데요. 여기부터 먼저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는요. 이번 수능, 2013년 수능의 결과, 즉 이 원점수와 표준점수 100분위가 나와 있는 요걸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들은요. 공식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에 나와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교육 사이트가 아니에요. 교육과정 평가원의 지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는요.
자, 원점수가 1등급은 한 45점 정도 나와야만 했고요. 표준 점수는 자, 45점이 67점이에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정말 선택자가 되게 많은데요. 그렇다고 이 과목이 되게 어려운 과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거긴 하지만 내가 1등급을 받았어도 받는 표준 점수는 조금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공부를 진짜 잘한다. 나는 최상위층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이 과목을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목보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요. 대부분 대학에서 반영을 하는 것인데 67점보다 어떤 과목은요. 한 72점 이 정도의 표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1등급일 경우에. 그러면 자, 요거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내가 5점을 깎아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상위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만큼 점수가 나온다면 이러한 너무 많은 학생이 선택을 하는 것은 피해주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문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65%의 아주 굉장히 많은 선택자들이 취해가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약간은 표준 점수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내용은 이해가 되게 쉽고요. 내용이 좀 적어요. 금방 끝납니다. 사실상. 뭐 배우는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우리도 사실은 선생님도 이 사회문화를 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때 이걸 배웠었는데요. 사실 가장 이해가 잘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누구나 다 아주 쉽게 적절한 예만 들면 적절하게 이제 예만 들어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득점자를 나누는 문제 있죠. 이 문제가 중요하죠. 이런 문제는 사회문화에서 통계 문제가 나와요. 사회문화라고 하는 건 어느 사회의 사회적 모습, 문화적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건데 이걸 적절하게 보여주는 수학적 지표는 통계예요. 그럼 이 통계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경우에 이걸 가지고 사회 문제를 분석해내야 되고 사회 모습을 꺼내야 되는데 이때 통계 문제가 어려우면 그때 여러분들은 1등급 받을 것도 2등급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회 문화는요. 전반적으로 이해는 쭉 해. 그런데 선생님을 찾을 때는 통계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는 게 만점이나 아니면 1등급을 받는 G코스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사회문화가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회문화는 선생님을 많이 타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을 많이 탄다는 이야기는 과목 자체가 적절한 예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만큼 습득이 빨라요. 근데 사회문화는 사실상 약간 말장난이 있어요. 애매모호하거든. 선택을 하고 싶은데 내가 답을 찍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약간 생각의 각도를 틀면 전혀 다른 답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사회문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수능에 최적화된 그런 시각으로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저는 역사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알려드리지 못해요. 어느 쌤이 좋다, 내가 좋다 라고 말 못하죠. 그죠? 그냥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경제입니다. 자, 경제는요. 요거는 외고 학생들이 되게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자,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원점수가 1등급 컷이 43점이에요. 3은보다 2점이나 낮죠? 자, 거기다가 표준 점수는 자, 1등급인데 43인데 표준 점수는 70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위층 학생한테 되게 유리한 과목이에요. 그죠? 자, 경제는요. 내가 나중에 대학교 가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쪽 갈 거야. 이런 학생 되게 많아요. 그죠? 이런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 경제고요. 자, 약간 계산이 좀 있잖아요. 자, 약간 수학적으로 머리가 좀 발달한 친구들, 문과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상위층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요. 경영학과 자체가 약간 컷이 높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목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권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 경영학과 갈 건데요. 경제 꼭 선택해야 되나요? 어떤 학교에서는 필수라고 하던데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어디서?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경영학과 갈 거예요. 경제 필수? 절대 없어요. 서울대에서 한국사를 필수 지정한 거 말고는요. 어느 학교에서 우리과 뭐니까 관련 과목 들어 라고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온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나 경영학과 가고 싶어. 우리 엄마가 경영과 가면 취업 잘 된대. 나 거기 갈 거야. 근데 갈 건데 가면 내가 이 과 수업을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선택해야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자, 내가 해야 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선택할 때 기준치가 돼야 되는 건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때 가서 해. 근데 지금은 내가 잘하는 걸 해서 일단 점수를 받아. 그래야 원하는 데를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그때 가서 내가 해야 되는 걸 하거나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러니까는요. 자, 경제 이거 내가 경영학과 갈 거라고 꼭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놓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쌤 저 갈 건데 이거 어려운 거라면서요 하면서 불안하지 마. 알겠죠? 자, 상대적으로 이 과목은요. 암기를 좀 싫어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 과목이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수학적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수학적 문제가 많이 나오는 만큼 처음에 1학기 때 하게 되는 개념 정리 부분 있잖아요. 이 개념 정리 부분보다는 오히려 2학기 때부터, 그러니까 한 100일 전쯤부터죠. 이때부터 하게 되는 그 문제풀이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과목이기도 해요. 어떤 좀 암기가 많은 과목은요. 개념만 잘하면 돼요. 개념만 잘하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요. 그걸 그냥 갖다가 생각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응용을 해야 돼. 문제풀이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정치입니다. 자, 정치는요. 이번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 그러니까 법과 사회와 정치가 합쳐졌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 되려고 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이제 법과 정치가 될 겁니다. 그죠? 자, 법과 정치는 이제 한층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법과 사회와 정치가 한 과목이 됐어요. 그러면 공부량이 많아지겠지. 자, 사회문화하고 법과 정치 이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사회문화가 현격히 공부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법과 정치는 내용이 많아요. 거기 안에 정치뿐 아니라 법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 물론 법이 재밌긴 재밌어.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재밌냐면 뭐 부동산 관련법 아니면 뭐 이혼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니까. 실생활에서 되게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상속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상 이걸 배워놓잖아요.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배워놓잖아요. 그러면 아빠하고 얘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아빠가 되게 좋아하는 과목이야. 우리 애들이 오늘 요즘에 아빠랑 대화도 해. 되게 좋아해. 그래서 막 선택하길 바래요. 그런데 일단은 뭐 선생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화기애애해지길 바라긴 해. 근데 일단은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나중에 판사 될 건데 법과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법대 갈 거예요. 법대 갈 건데 법과 정치 안 해도 상관없기는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법대 갈 건데도요.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법대 갈 사람이나 아니면 경영과 갈 사람 이런 학생들이 뭐 경제라던가 법과 정치 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면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거예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 들었을 거니까 아마 다들 피하겠네요.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다 피하겠네요. 그럼 나는 해야지?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요. 물론 인강을 하긴 하지만 여기서 아무리 목이 터지라 외쳐도 그래도 전국적으로 법대 가고 싶은 친구들은 요거 하고요. 경영이나 경제 가고 싶은 친구들은 경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어려운 과목들은요. 내가 수능에서 피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최상위층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표준 점수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 자, 이제는 지리 영역입니다. 지리 영역. 자, 이 영역은요. 과목이 이제 두 개로 줄었어요. 자, 하나는 한국지리와 경제지리가 합쳐진 한국지리. 그리고 원래 세계지리 그대로 가죠. 자, 여러분 한국지리와 경제지리 이거는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리 선생님들도 다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한국지리 안에 하나의 챕터로 들어가 있던 경제지리가 아주 확대가 되어서 경제지리라는 과목으로 만들어졌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국지리와 경제지리 합쳐져서 한국지리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거는요. 법과 정치가 합쳐진 것만큼의 많은 학습량을 가지진 않습니다. 원래 한국지리 안에 경제지리가 있었어요. 그냥 6차 때에는. 근데 이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리도요. 사회문화 다음으로 많은 학생이 선택을 하는 과목인데 자, 이 과목의 그 선택 순위는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과목도 아마 쭉 그대로 갈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경제지리라고 하는 이 과목은요. 이 과목이 있었을 때요. 되게 약간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어떤 측면이 어렵냐면 과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너무 심화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나 기존의 일선 선생님들도 이걸 잘 못 가르쳐. 다 배웠는데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좀 약간 속상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경제지를 선택한 학생들은 좀 많이 피를 봤어요. 근데 그래도 참 다행이었던 게 이때까지는 3개 선택해서 하나 버리면 됐어. 그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2개 선택해서 무조건 2개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걸 공부할 때, 한국지를 공부할 때 경제지리 파트는 조금 솜솜 뜯어보시면서 자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계지는요,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 이건 언제나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자, 여러분. 자, 한국지리, 경제지리, 세계지리 중에서 전부 다 지리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리를 하면 단 하나도 지리 해주는 게 좀 유리해요. 점수 받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영역이나 똑같아요. 일반사회 영역에서도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 하고 나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지리입니다. 한국지리는요, 되게 많이 선택한다 그랬죠. 1등급 컷은 45점이에요. 좀 쉬웠어요. 그런데 표준 점수가 1등급이 66점이에요. 사회문화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많은 선택자가 선택하는 거지만 최상위층, 그러니까 상위층 학생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알겠죠? 요런 점들 좀 상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나의 특성상, 내 특성상 이제 내가 한 지금 등급이 한 4, 5등급 정도 나와. 그러면 2, 3등급 정도 받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은 이러는 걸 선택을 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2등급 또는 2등급 같은 3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거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나는 부단히 1등급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되게 많은 친구잖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1등급과 2등급 컷 사이가 어때요? 4점. 4점. 잘 들으세요. 2등급과 3등급 그 사이 5점. 그죠? 얼마 안 나죠? 그죠? 이거를 좀 상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렇다는 거 나중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넘어갑니다. 자, 경제지리입니다. 경제지리 역시요, 살짝,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66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봐봐요. 1등급 컷이 43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경제지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한국지리 공부할 때 그 경제 파트 들어갈 때 있지. 그죠? 경제지리 파트. 거긴 좀 세세하게 공부하세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세계지리. 세계지리는요, 무난한 과목입니다. 자, 무난해요. 자, 지리를 같이 선택한 학생들, 지리 가져가는 학생들이 같이 선택했던 과목들 중에 하나인데, 자, 1등 컷은 45니까 조금 높은 편인데, 자, 표준 점수는 65점.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역사 영역입니다. 역사 영역. 자, 여기서요, 국사랑 근현대사가 통합됐어요. 그래서 뭐가 됐죠? 한국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과목은요, 전근대사는 30%고요. 근현대사, 그러니까 반만년의 역사. 자, 구석기부터 흥선대원까지 반만년 역사가 30%고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부터 노무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 자, 근데 노무현까지, 여기까지가 자 70%입니다. 사실상 이 과목은 2013학년도 수능에서 거의 50% 정도의 선택률을 자랑하던 근현대사 과목을요, 약간 어렵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설 과목이라기보다는 통합된 것이고 약간 성격이 근현대사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울대가 한국사를 안 놨어. 끝까지 잡고 있어요. 서울대 필수. 한국사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국사 필수예요. 필수. 근데 국사가 필수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나 내신으로 수시로 갈 겁니다. 수시로 갈 때 서울대에서요. 예체능을 빼고서는 수능의 최저 등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능에서 내가 국사를 못 봐도 상관없는 거야. 내가 수시로 갈 거면. 예체능 계열이 아니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차피 한국사는 국민 공통과정 필수 과정이에요. 고1 한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요때 여러분들 점수를 잘 받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시를 쓸 거면 수능 안 봐도 괜찮으니까 부담을 좀 버리세요. 알겠죠? 그리고 고1 때 한국사 되게 잘 해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는 내신이 되게 중요해졌으니까 내신을 잘 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상 요즘에는요. 상위층 학생들은 이미 예비 중3 때, 그러니까 예비 고1이죠. 예비 고1 때, 그러니까 지금 중3일 때 요 시즌에 한국사를 되게 많이 들어요. 미리 들어놔야 집중 이수로 공부를 하는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 공부하면서 막 몰아쳐 나가는 그 한국사를 자기가 커버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국사가 2시간인 경우도 있어. 그럼 일주일 만에 몇천 년 역사를 한꺼번에 배워요. 그럼 이거를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시험 범위가 구석기 시대부터 갑오개혁까지야. 이게 시험 범위야. 중간고사 시험 범위.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라갈 건데? 그래서 사실 고1 사회나 아니면 고1 한국사는요, 예습이 되게 많이 필요한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이다, 이제 고1 올라간다라고 하면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생들한테도 말을 해주세요. 쉽지 않아요. 알겠죠? 쉽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세계사는 그냥 기존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신설이 동아시아사죠. 자,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동아시아사라는 이 과목은요, 공부할 내용이 가장 적은 과목 중 하나입니다. 사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공부할 내용 적은 거. 그러니까 정말 얇아요. 얇고요. 내용 범위 자체가 되게 좁잖아요. 세계사 중에서 동양사도 아니고 동아시아사예요. 동양 중에는 뭐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다음 뭐 저쪽에 뭐 이슬람 계열도 있죠, 그죠? 그런데 다 빼고 동아시아만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동아시아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인데 이 역사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동아시아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한국사 선택한다. 이거 선택한다. 그럼 같이 가야지. 그죠? 이거 공부하면 이거는 거의 거저먹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많이 분량을 차지하는 게 중국사야. 근데 세계사에서 동양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중국사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세계사를 선택했잖아. 그리고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면 동아시아사는 거의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약간 1점,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을 선택하면은 내가 공부할 양이 두 과목이 아니라 한 1.2과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같은 계열은 선택을 같이 해주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국사입니다. 국사. 자, 여기서 잠깐 집중을 해주세요. 자, 국사입니다. 원점수 45가 1등급 컷이었어요. 이번엔 조금 무난하게 좀 쉽게 나온 편이죠. 원래는 이 정도까지 좀 높진 않았는데. 자, 표준 점수가 70점이에요. 아까 막 표준 점수가 1등급이 66 이런 거 나왔던 거에 비해서 훨씬 높죠. 즉 상위층한테 유리한 과목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등급에서 2등급 컷이 몇 점입니까? 5점인데요. 약간 좀 있는 편이죠. 근데 2등급에서 3등급 컷이요. 차이가 10점이나 납니다. 10점이나 납니다. 자, 3등급에서 4등급 사이가 9점입니다. 근데 이 밑에는 약간 오밀조밀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국사가 한국사와 비슷하죠. 서울대 필수예요. 서울대 필수 과목은요. 상위층이 몰립니다. 엄청 몰려요. 근데 되게 좋은 거 뭐냐면 중상위층은 빠집니다. 왜? 내가 중상위층이면 최상위층한테 밀려서 1등급 못 받거든. 그래서 빠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중하위층 학생들이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등급 받기는 어렵지만 2, 3등급 받기는 쉬워요. 자, 이건 뭐에 좋냐? 수시에 좋아요. 내가 수시를 썼어. 그런데 최저 등급이 한 2등급, 3등급쯤이야. 수능에서 몇 개는 2등급이나 3등급 있으면 된대. 그러면 이거 선택하면 돼. 왜? 나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국사를 배웠어. 한국사 배웠어. 그래서 이미 베이스로 아는 건 있는데 단지 내가 이 한국사가 어려웠던 이유는 1등급 받기가 어려웠던 거지. 전반적인 내용은 내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만 더 공부해주면 금방 2, 3등급은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받기가 어려운 거야. 내가 수시로 갈 거다. 아싸리 처음부터 수시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 그냥 이거 선택하세요. 서울대 필수이기 때문에 중상위층이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한국사라는 과목만 가지는 특장점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내가 말을 해놓으면 선생님은 힘들어요. 왜냐면 수업을 할 때 최상위층을 위해서 이 아이들도 만족시켜야 되지만 중하위층 학생도 만족시키는 강의를 같이 해야 되거든? 쉽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말해주는 거야. 너희들한테 유리하니까. 알겠죠? 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근현대사 과목이었는데 잘 보세요. 자, 근현대사가 선택자가 되게 많은 과목 중에 하나였다고 했잖아요. 선택자가 많으면 표점이 안 좋아. 표준 점수가. 67이야. 어떤 과목은 70점, 어떤 건 70 이상인데 이건 67이라니까. 그러니까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어떻게 해라. 최상위층은 좀 피해라. 알겠죠? 자, 그리고 세계사. 자, 세계사는요. 무난했습니다. 자, 원점수 45, 표준점수 69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여줄 것은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사회문화는 65%가 선택을 했던 과목들이었습니다. 근현대사는 45%였는데 이제 이 과목은 아마 동아시아가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사는 오히려 선택지가 좀 많은 편이야. 한번 서울대 좀 해볼까? 아니면 내가 중하위층인데 2, 3등급 괜찮겠지? 좀 많은 편인데 동아시아사는 이제 처음이라서 아직 몰라서 접근하지 않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지리는 51%. 자, 이런 선택자가 많은 과목은 대다수 학생한테 유리하지만 최상위층은 조금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최상위층은요. 법과 정치, 아니면 경제, 한국사 이런 과목 선택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윤리요. 윤리. 그래서 윤리는요. 윤리와 사상 그리고 세월과 윤리 이 두 과목이 되었죠. 그죠? 그런데 많이들 물어봐요. 선생님, 윤리와 사상이랑 생활과 윤리가 뭐가 다른가요? 자, 많이 다릅니다. 윤리와 사상은요. 기존의 윤리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고요. 생활과 윤리는요. 엄청 쉬워졌습니다. 이거는 도덕이에요. 도덕. 뭐 이제 인체 실험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치?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제 악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상 도덕에 되게 가까운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되게 쉬운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정말 쉬운 과목들이 몇 개 있잖아. 동아시아사는 되게 쉽죠. 왜냐면 공부할 내용이 적기 때문에. 아니면 생활관리 되게 쉽죠. 그죠? 자, 이런 아주 쉬운 과목들 중에 하나야. 물과목이지. 근데 물과목이긴 한데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좀 사탐에 투자할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요 선택하면 좋을 수 있어요. 뭐 한 6월달, 7월달쯤에 막 늦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제 사탐할 거예요 하는 학생들 있죠. 되게 사탐을 늦게 시작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하기엔 좀 괜찮을 수 있어. 왜? 금방 한 3등급 정도로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목을요.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러니까 중상위층 학생들도 좀 문제야. 이 학생들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모두 다 맞아야 되잖아. 거의 대부분. 그걸 목표로 하잖아. 근데 말장난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려워지면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갈라내려면 이제 말장난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푸느라고 골머리가 아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생활관리는 좀 층이 좀 나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윤리가 좋은데 좀 약간 상위층이야. 나는 중상위층이야. 자, 그러면 윤리와 사상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중하위층인 것 같아. 그러면 생활과 윤리로 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름방학 때 사탐을 시작하는 건 되게 늦은 거예요. 그때부터 만점을 만든다? 이거는 나한테 그 학생을 갖다 바친 다음에 앉혀놓고요. 계속 사탐만 가르치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좋죠. 그죠? 다른 걸 다 버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2 때부터 시작을 하세요. 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칠판으로 가서 이제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원칙인가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저기다 쓰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선택의 기술. 자,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거 있죠. 앞으로 내가 뭐 경영학과를 갈 거야, 뭐 내가 법대를 갈 거야 하는 해야 되는 거. 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인생이 걸렸어요. 물론 해야 되는 것과 잘하는 것이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같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될 시가 있죠. 자, 이럴 때는 내가 잘하는 걸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자기 스스로가 중위권이 아니어도 중위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되게 많을 거야. 자, 그 학생들. 자, 당신이 그렇다면 선택자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문이나 한지나 동아사 같은 거. 자, 여기서 제가 동아사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동아사를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제 5번 설명하면서 말을 해줄 건데 지금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요. 고3 때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고3이 동아사를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야 나온 과목, 그러니까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야 막 학교쌤들도 가서 연수받고 막 배운 다음에 이제야 막 가르치시는 거야. 그러면 고3은 부랴부랴 이걸 배우겠죠. 그죠? 그러면 고3 때 대부분 다 동아사를 배우기 때문에 이 동아사를 수능 과목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수능 과목을 가져갈 때 내가 고3 때 배운 걸 가져가는 게 정말 좋죠. 왜냐면 내신을 함께한 과목은요. 내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왜냐면 구석구석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동아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 이렇게 선택자가 많은 과목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중위권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학생은 아마 중상위권이나 진짜 중위권이나 아니면 중하위권일 거야.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예 최상위라던가 아니면 아예 하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재수생과 N수생. 자, 당신들은요. 신설 과목은 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재수생은요. 좀 급해. 왜냐면 수능이 바뀌었어. 갑자기 A형, B형 막 나오고요. 사탐 막 새로 나오고. 아마 올해에는, 그러니까 2013년도죠. 그죠? 2013년에는 재수생이 생각보다 좀 적을 겁니다. 왜냐면 바뀌었으니까. 늘 교육과정이 바뀔 때는 재수생이 적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혹시 내가 지금 이번 수능에서 잘 안 돼서 재수나 N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신설 과목은 피하세요. 안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운데 거기다가 내가 또 신설 과목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현재 지금 현역 고3보다 못한 수준으로 간다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고3은 적어도 신설 과목을 고1, 2, 3 때 적어도 한 번은 배웠어. 내신에서 한 번 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신설 과목은 피하세요. 내 과목 중에 한국사도 있고요. 동아사도 있어. 자, 선생님 역사 과목 영역에 이미 신설 과목이 2개나 있단 말이야.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말하겠어요. 피하세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미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과 사회랑 정치를 했었어. 그럼 법과 정치 하면 되지. 그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뭐 내가 그리고 근현대사랑 국사를 했어. 그러면 한국사 하면 되지. 그렇지만 아예 생뚱맞게 생으로 나온 거, 뭐 동아시아사 아니면 생활과 윤리 이런 거는 피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즘에 열강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목이 많이 아파요. 자, 4번. 신설 과목이 훨씬 유리하다. 누구한테? 고3한테. 자, 고3들은요. 이제 수능을 볼 거잖아요. 그런데 역대 수능에서 언제나 항상 매번 재수생이 고3보다 시험을 잘 보는 건 당연했고요. 언제나 그래왔어요. 언제나 고3은 밀려. 학교 뭐 소풍도 가고 내신도 하고 방학도 하고 별거 다 하죠. 학교 행사 있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면 고3 학생들은 재수생들한테 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얘네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신설 과목밖에 없어. 이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대학을 잘 갑니다. 대학을 잘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새로 생긴 거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2가 있죠. 이제 예비 고2가 되는, 이제 고2가 되는 예비 고1들. 자, 고2가 된다면 이제 준비하세요. 내신은 물론이거니와, 자, 올해, 그러니까 고2 때 한 과목을 마스터할 생각을 하세요. 2013년에는 내가 고2 때 한 과목을 마스터하겠다. 이거를 수능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각오를 다지세요. 왜냐하면 내가 고3 때 2과목을 모두 다 한다라고 하는 건 좀 부담이에요. 나 이미 국영수를 고2 때 마치고 고3 때 사탐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내가 마친 개념과 막상 모의고사에서 접하는 그 내용은 달라요. 왜냐면 고2 때까지 보는 모의고사는요. 사실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아무리 전국 연합학력평가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애들이 고3 되기 전까지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받은 점수가 사실상 좀 컷이 높게 나와도 이거는 지금 나온 컷이지 고3 때 그게 유지된다? 그런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고3 때는 또 다른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고2 때 한 과목을 마스터해서 수능까지 가져갈 걸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 됐을 때 그거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신설 과목으로 그러니까 고3 때 배운 내신 과목 있죠? 그거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내신 과목과 그 다음에 고2 때 내가 해놓은 거 이거 2개를 가져가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야 내 머리에 제일 잘 남고 내가 가장 효과적인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고2 때 하나 마치고 고3 때 내신 과목을 하나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내신과 수능 같이 가는 게 좋아. 자,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기지. 고2는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내신으로요. 사회문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들을 건데요. 그때 과목을 뭘로 들을까요? 수능으로 들어요? 내신으로 들어요? 수능으로 들으세요. 수능으로. 왜냐하면 내신은 어차피 학교 쌤이 해줘.
그리고 내신은 주로 학교쌤이 묻는 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내신을 탄탄하게 기반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강으로 들으면 좋기는 좋아. 하지만 시간 대비 효율을 찝자면 수능 과목을 듣는 게 더 좋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치면. 알겠죠? 내신은 학교쌤한테, 수능은 이제 인강으로 듣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수능과 내신을 같이 다져놓으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한된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잘 가는 방법 설명해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학원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어머님과도 상담을 하고 여러분과도 상담을 하면서 얻게 된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에요. 제가 역사만 하지만 다른 과목을 다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역사만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탐 과목 이런 것도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Q&A에다가 물어보시고 저 선택 이런 거 할 건데요. 괜찮을까요? 이런 거 물어봐. 선생님이 성실하게 그런 것도 답변해 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수능에서 좋은 결과 그리고 대학 입학에서 정말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